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 박근혜 전 대통령의 북콘서트를 좀 보느라고 30분 늦었습니다. 사실은 아침에 그걸 몰랐는데 이규택 전 의원이라고 제 친구 얘기 한번 말씀드렸죠. 그 친구가 아침에 전화를 해서 아야 당신 유튜브를 대통령 측에서 보는 것 같더라. 그래서 어떻게 알아? 아마 그럴 거야. 그런데 왜? 그랬더니 지난번 어제 그제 이규택 의원과의 통화에서 자기도 초청받지 못했다는 얘기를 해서 글쎄 왜 초청을 안 했노? 하고 내가 그 얘기를 했더니 그게 들려갔는지 그것이 끝나자마자 한 30분인가 1시간 사이에 전화가 따르는 와가지고 초청한다는 연락이 왔다는 거야. 그래?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겠으면 내 덕에 그에 초청받았다면 그거 기분 좋은데. 그리고 가면서 문자로 나중에 미진한 얘기를 보냈습니다. 가서 그 책인 하나 사가 와라. 내가 나중에 돈은 줄게. 이러고 보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제가 알고 있어서 그래도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의리 때문에 제가 1시간 반 동안 그걸 시청했습니다. 시청하고 그 과정에서 우리 성창경 전 KBS 노조위원장의 기사를 보았는데 중앙일보와 박근혜 대통령과의 간에 어떤 묵계가 있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기사, 아주 흥미있는 기사를 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걸 자세히 읽어보았습니다. 그래서 더 궁금증이 나서 처음부터 끝까지 박 대통령 연설은 들어야 되겠다 하고 생각해서 꾸준히 들었는데 여러 가지 다 이해할 만하고 4년 9개월간의 그 옥고 동안의 그 고난, 고초, 회오 뭐 이런 여러 가지를 충분히 이해가 됐습니다. 그러나 딱 하나 최순실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더라고요. 예를 들면 왜 최순실에 대해서 언급을 안 했을까? 만약에 언급을 하고 그를 옹호를 할 경우에 변명을 할 경우에 중앙일보와 홍석현 회장 그리고 JTBC가 우습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JTBC가 맨 처음에 박근혜 탄핵의 그 이유를 그냥 장황하게 가득 화면에 채워서 무슨 혐의 쓰지 않았습니까? 그것 때문에 탄핵이 불가피할지도 모른다는 국민적 어떤 여론이 형성됐습니다. 그 여론 형성에 JTBC가 그야말로 1등 공신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JTBC가 소속되어 있는 중앙일보에 이 회고록을 연재하고 그러니까 아무래도 그 연재를 주선해 준 중앙일보와의 간에 어떤 이해, 묵시적인 혹은 공개적인 비밀스러운 이해와 묵계가 있었으리라는 상상은 충분히 할 수가 있죠. 그러나 그 내용이 극적으로 나온 것은 최순실에 대한 얘기인데 아마 이것은 박근혜 대통령의 입장에서도 그러고 중앙일보의 입장에서도 그러고 지금 이 문제의 북콘서트와 아주 긴밀하게 이해관계가 걸려있는 유영하 변호사의 입장에서도 최순실은 언급해서는 안 됩니다 하고 얘기했을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좀 아쉬웠습니다.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아마 꽤 설왕설래가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제목도 잘 붙였고요. 어둠을 지나서 미래로. 침묵을 깨고 역사 앞에 서다. 요새 미래라는 말이 참 유행이야. 유행인데 미래가 무슨 정당에서도 미래가 얘기가 나오고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의 책 제목에서도 어둠을 지나서 미래로. 그런데 이 미래라는 것, the future. 에 대해서는 그럼 미래 자체가 좋은 것인가 하는 전제야. 어떠한 미래냐? 그러니까 누구를 위한 미래냐? 어떠한 방법으로 그 미래를 대해야 하냐? 그런 마음의 자세. 이런 게 일체 없는 막연한 추상명사 미래예요.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는 아쉬운 점이 없지 않습니다. 그리고 새삼스럽게 지금 7년 이상 8년 가까이 옥고를 치르고 있는 인간 최순실, 인간 최서원에 대해서
한없는 동정의 마음이 갑니다. 최순실은 그가 얼마나 잘못했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러나 하여간 한 시대의 인물인 박근혜 대통령 근처에서 그를 수발해주고, 그가 정계에 등장하기 전까지 십몇 년을 주변을 살피면서 그를 거들어준 한 여인, 한 후배가 한때 자기가 사랑하고 존경했던 언니가 청와대 주인이 돼서 그것도 나름대로 좀 기고만장했겠죠. 이해할 수 있죠. 옷을 뭐 자기가 가서 마련해주고 그런 등등의 과정에서 뭐 실수가 있었을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인간이 신이 아닌 이상.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순실에 대한 구체적인 어떤 혐의, 이것은 다 거짓으로 드러났습니다. 심지어 안민석 의원이 뭐 몇 조 재산을 가지고 있다고 독일까지 가서 현지 조사까지 나설 만큼 국민적 어떤 비난의 대상으로 몰렸어요. 그야말로 언어의 참 처형이라고 할까? 마녀사, 언어의 마녀사냥이에요. 그렇게 당했던 사람이 아직도 감옥소에 있어요. 그래서 저는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리라고 예상을 했습니다만은, 그러나 최순실이에 대해서 관리를 잘못했다는 얘기는 그 전에 나왔고, 그래도 그가 겪었던 그 고난의 양, 이런 것에 비해서 윤석열 대통령에게도 직접 얘기할 수 있었고, 아니면 오늘 같은 날에도 최순실이가 좀 더 자유스러운 몸으로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정도의 희망은 표시할 수 있었던 거 아닌가. 근데 그 문제에 대해서 아쉬웠습니다. 앞으로 이제 그건 두고 보겠습니다. 그만큼 해서 방금 그 미래라는 얘기를 가지고 요새 어저께 김종민 의원과 이낙연 전 대표가 이끄는 미래대연합, 원래는 또 개혁 미래당 붙였는데 또 저쪽에 개혁이라는 단어를 선점했다고 주장하는 이준석 전 대표가 자기는 개혁 신당인데 왜 개혁을 따서 붙였냐, 소위 말해서 내 왜 주요 개념을 네가 훔쳐갔냐 하는 식으로 아마 항의가 있었던 모양이죠. 그래서 개혁 미래당은 빼고 미래대연합 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 이원욱, 조홍천 두 의원이 참여를 안 했다. 그래서 저에게도 약간 좀 의문입니다. 우선 조홍천 의원은 그의 과거가 그러듯이 박근혜 이명박 시절에는 좀 보수 측에서 청와대에서 요직을 맡기도 하고, 그래서 상당히 리버럴하고 중도 보수의 사람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데올로기 문제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문제가 없었으리라고 생각하는데 왜 빠졌을까? 이원욱이라는 사람은 저는 개인적으로 잘 모릅니다만은 충청도 출신인데 이번에 그 협상 과정에서 대표를 요구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상당히 강경한 입장을 꾸준히 지키다가 이번에는 빠지고 대신에 김종민이가 이제 공동 대표로 들어간 것 같은데, 사람들이 이 세 사람의 소위 삼거사가 이제 2월 15일인가? 2월 15일일까요? 정부의 보조금을 받기 위해서는 시한이 좀 알아봐요, PD. 그때까지 적어도 5명을 모아야만 뭐 20몇 억인가 정부 보조금을 받는데, 그때까지는 현역이 좀 큰 소리를 칠만 합니다. 그런데 아마 지금 현실적으로 3명이 와서 나머지 플러스 2명을 그때까지 붙이기가 좀 현실적으로 어려웠다는 그런 관측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3사람만 가봤자 별로 효과가 없다. 또 하나는 이낙연 측에서 소위 말해서 호남 쪽에 인맥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지들이 그냥 완전히 그냥 아도를 해서 다 좌지우지하려고 한다. 그럼 우리는 뭐냐?
우리도 당대당 통합을 해서 공평하게 수평하게 뭐를 해야지. 니들이 다 그냥 이낙연 이름 하나만 가지고 그냥 뭐 3분의 1, 뭐 4분의 1 정도로 가면 곤란하다. 뭐 이런 이해관계가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좀 빠졌으리라고 생각하는데 앞으로는 뭉쳐질 가능성이 저는 많이 있다고 보고 그리고 아마 더불어민주당에서 공천 과정에서 탈락하는 사람들이 적어도 10명 이상은 나오리라고 봐요. 그런데 이제 그 사람들이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현역 의원 중에서 공천에 탈락을 해가지고 경선하다가 패배해가지고 물러난 사람, 아니면 아예 공천을 해봤자 안 된다고 생각해서 그냥 상처받지 않고 나온 사람, 이거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죠. 근데 그런 사람들이 나와서 새로운 미래에 무엇을 담는가 하는 것이 이낙연 신당의 향배를 결정하리라고 보고요. 또 하나는 이것이 명색 중도 우파를 지향한다고 하지만 이것이 제3의 정당으로서의 그 어떤 뭐라고 할까요? 존재 이유, 정체성을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는 중도 우파의 세력도 플러스 알파가 돼야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쪽을 대변한다고 보아지는 소위 이준석의 개혁신당이 그쪽의 보수 측의 입장을 완전히 대변한다고 평가하지 않는 사람이 꽤 많아요. 그런 문제가 좀 있어요. 그래서 뭐 조홍천과 이원의가 조인 안 한다고 하니까 또 이준석이가 우리는 적극적으로 하겠소 하고 와서 뭐 축사하면서도 또 삐딱하게 무슨 말 걸고 가고 이런 걸 보였는데 자기들 정치적 이해관계 때문에 설왕설래가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러나 어떻든 간에 이낙연 신당은 적어도 253개의 전국의 지역구에 공천을 다 하겠다는 자세와 뭐 사람이 옳고 그르고 적고 크고 간에 다 집어넣을 수 있는 나름대로 인적인 자산은 있습니다. 있다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최근에 5개 지역에 1,000명 이상의 당원을 필요로 하는 창당대회도 순식간에 했고, 그리고 거기서 플러스 알파에서 7개를 한 걸로 알려져 있고, 지금 모아지는 정식 서명한 당원 수도 한 5만 명 가까이 된다고 알려지고 있고, 그래서 앞으로 그것은 많이 늘어날 겁니다. 그리고 뭐 한때 아직은 소문 수준이지만은 더불어민주당에서 친문파가 약간 부진할 경우에 뭐 임종석이가 50명을 데리고 온다는 말도 있고, 뭐 고민정이도 왔다 갔다 한다, 얼쩡얼쩡 한다, 이런 확인하기 어려운 그런 정보가 있는데, 고민정 의원은 오늘도 보니까 이준석 대표 광주 5.18 현장 기자회견 뒤에 딱 버티고 있더라고요. 어떤 의미에서 그래 날 잡아봐라, 안 되면 난 간다, 뭐 그런 몇 장인지 어쩐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오늘이 입춘 아닙니까? 춘추 전국시대예요. 정치의 춘추 전국시대에서 왔다 갔다 희노애락이 많이 교착된다고 보여집니다. 이 과정에서 또 지나가기 전에 코멘트 할 것은 김경률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이 마포5구에 출마를 포기했다. 그래서 뭐 어떤 사람은 용기 있는 결단이라고 평가할 수 있겠지만, 저는 김경률에 대해서 개인적인 인간관계는 없습니다만 괜찮고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정의감 있는 사람. 그리고 무슨 행동을 탁 뛰어나가서 돌파력이 있는 사람, 그렇게 봅니다. 그렇게 보는데 그 노회한 본인들은 좀 기분 나쁠지만 여우 같은 꾀가 여우가 수십 마리 들어있게 보이는 정청래와 싸움을 하기에는 시간이 너무 적지 않는가,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 정청래가 만만한 사람이 아니거든. 시간이 적어요. 김경률이가 가서
덤벼들어서 그걸 맺히기에는 그래서 난 차라리 김경률이 잘했다 하는 생각. 난 개인적으로 뭐 다른 당 뭐 나무당 얘기 이러쿵저러쿵 할 건 없지만 잘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비대위원은 뭐 또 그것도 사퇴하라는 압력이 있는 것 같지만 거기까지는 좀 봐주는 것이 옳지 않을까. 그것은 만약에 그걸 밀어내고 하면 한동훈이 좀 우스운 사람이 돼버리죠. 떡대는 거야. 그래서 절대 그렇게는 안 하는 것이 뭐 나무당이든 국민의힘의 당내 평화를 위해서는 더 낫지 않을까. 그러면 누구야? 마포 을구의 정청래는 누구에게 맞수가 되겠느냐? 글쎄, 뭐 이건 그냥 농담삼 하는 얘기입니다만 정청래가 맞짱을 뜰 수 있는 사람은 국민의힘에서 아마 하태경 의원 정도일 거예요. 말빨이나 그 기세나 이런 거에서 그럴 거예요. 다른 사람은 그거 이기기가 좀 쉽지 않을 것 같다 하는 그런 느낌이 들고요. 또 재미있는 것은 유동규가 이재명 지역구에 나간다고 이제 선언을 한 모양인데 만약에 그렇게 3파전이 될 경우에 원희룡, 이재명, 유동규 3파전이 될 경우에는 글쎄 어떤 사건이 벌어질지 짐작하기 어렵습니다. 유동규의 그 문제가 있기 전에는 이재명과 원희룡 무지무지한 혈전이 벌어지리라고 생각해요. 그 원희룡이 만만치 않은 사나이거든. 그 자기가 그 근처에 아무런 어떤 지역적 연고도 전혀 없는 사람이야. 거기 호남도 저 삽니다만 그 사람은 또 호남 사람이 아니거든. 그런데 딱 하나 김포 신도시 그리고 이제 그 근처에 계양구도 바로 옆에 붙어 있기 때문에 아마 그걸 가지고 국토부 장관의 관록으로 밀어붙이려고 하는 것 같은 그건 충분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데 원래 공격이라는 것은 싸움이라는 것은 수성이 어려워. 버티기가 어려워요. 공성하는 사람이 훨씬 이점이 있고 또 이재명도 거기서 그냥 국회의원 된 지 얼마 안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자기도 좀 불안하죠. 그와 관련해서 이제 감옥서에 있는 송영길 의원이 위성정당 만든다고 나오지 않았습니까? 이제 뭐 연동형 비례대표 한다고 오늘 발표한 것도 다분히 송영길을 배려해서 한 거라고 봅니다. 뭐 거기에는 아마 조국도 편성하고 그럴 수도 있겠지만 당연히 송영길을 의식한가. 그러니까 송영길이가 하여간 감옥서에 있어도 위성정당으로 나나 한두 사람은 내가 붙어 먹겠다. 네 그거 안 해주면 나는 가만 안 있어. 나도 살기 위해서 할 말 해야 돼. 이러고 나올 거예요. 송영길이 하고도 나올 사람이니까. 그래서 그런 배려를 가지고 일단 당내를 모든 것을 대표에게 위임한다는 식으로 딱 휘어잡아가지고 며칠간 이제 고뇌를 하는 것처럼 하다가 또 그것을 극적으로 또 일부러 또 기차 타고 내려가서 광주 5.18 앞에서 5.18 앞에서 한 것은 호남 사람도 잔소리하지 말라 하는 얘기죠. 그렇게 오늘 정치적 쇼를 그 쇼 자체로 상당히 연출은 괜찮게 된 거예요. 근데 앞으로 그 결과가 어떻게 될지는 두고 봐야 하겠습니다만은 그런데 이제 한참 하다가 주변에서는 결국 뭐 이거저거 해가고 바쁘다는 핑계로 개항을 해서 이재명이가 빠져나가는 거 아니냐 하는 그런 얘기도 있는데 설마 천하에 그래도 이재명이가 그거 무서워서 빠져나가겠습니까? 그러면 정말 뭐라고 할까? 그렇게 하면 민주당은 선거를 우습게 되는 거죠. 그 얼마나 욕을 먹을 겁니까? 그러지 못할 겁니다. 이재명이도 만만치 않는 사나이기 때문에 재미있는 사건이 벌어질 수가 있고 또 유동규의 출마가 사실상 현실화 될 수 있느냐 하는 것도 아직도 퀘스천 마크가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제 다른 거 얘기하기 전에
지난 금요일날 제가 그 김선만 목사와 정광훈 목사 둘이를 들어가지고 목회자에 대한 제 평소 얘기거리를 좀 했는데, 김선만 목사가 저하고 약간 혈연적 관계가 있다고 해서 그 양반의 입장을 많이 좀 치기 올렸어요. 치기 올려서 하는데, 정광훈 목사 뭐하냐 하고 제가 좀 일가를 했던 것이, 제 댓글에 저보다 한 50개 이상의 정광훈 목사 즉 사람들이 댓글을 많이 붙였어요. 근데 댓글을 붙였는데 그렇게 막 욕투성이를 하는 것도 아니고 저에게 대한 상당한 예우도 하면서 점잖게 총재님 뭐 하면서 붙여서, 왜 정광훈 목사가 지금까지 그 부정투표 선거 문제에 대해 얘기했는데 왜 그건 인정 안 해주고 그 김선만이 얘기까지만 막 그렇게 했습니까? 이런 거예요. 이거 억울하다는 식이에요.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 제가 간단히 답변하렵니다. 정광훈 목사가 이런저런 문제에 대해서, 부정선거에 대해서 커멘트 한 것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난번 4.15 총선 때 광주 전남 지역의 투표구 100개인가 200개 그때도 제가 확인해 본다 그랬는데 확인을 못했습니다. 100개인가 200개의 투표구에 그때 자유통일당인가 자유혁명당인가 하여간 그 이름으로 그 비례대표에 단 한 표도 안 나왔어요. 한 표도. 그 100개를 합시다. 200개 뭐 틀릴 수 있어요. 100개는 맞아요. 100개 아니면 200개. 아니 그건 전혀 불가능합니다. 정말로 하느님이 1000명이 와도 그렇게 못 만들어. 그리고 정광훈 교회, 사랑교회는 전국에서 전라남북도 광주 쪽에 상당히 교세가 강한 데입니다. 저 경상도보다 훨씬 강해요. 따르는 목사들도 꽤 많아요. 그런데 한 표도 안 나오다니, 이게 귀신이 그냥 자살할 지경이야. 말도 안 되는 거야. 그런 얘기를 많이 한 것은 사실이에요. 그리고 그거 가지고 고영일 대표가 꾸준히 재판을 제기했고, 또 그 재판이 제가 혹시 틀리면 나중에 고치겠습니다만 재판이 그냥 아무 문제가 없다는 식으로 그냥 대법원에서 기각된 걸로 압니다.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 사랑제일교회가 불평을 가지고 있는 건 맞습니다. 그러나 제가 얘기하는 것은 그런 자기의 이해관계의 문제에 대한 뿐만 아니라, 예를 들면 민경욱이도 그래요. 자기 선거구에 대한 집중적으로 한단 말이야. 문제는 우리가 얘기하는 것은 이 선거 자체가 프레임이 틀렸다는 얘기입니다. 예? 그러니까 우선 사정투표가 가지는 반헌법적, 반법률적 그런 음모의 실체, 그거 정확하게 지적한 적 없어요. 그리고 예를 들면 도장이 다 찍힌 투표용지를 내놓는다거나, 그리고 전자투표를 싹 돌리고 그냥 적당히 넘어가서 그냥 손투표로 확인하는 척만 저기다 가버린다거나, 그것은 그 투표의 개표의 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하는데 어렵습니다. 그리고 QR코드를 쓴다거나 바코드를 써야 하는 이런 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선거 절차에 대한 구체적인 질문과 비판을 덜 했다는 뜻입니다. 앞으로 정광훈 목사 측에서는 그것을 강화해서 본격적으로 적어도 김선만 목사 한마디 하는 것과 비슷할 정도의 수준으로 얘기를 해야만 적어도 이 선거에 임하는 공정한 자세라는 평가를 받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문제에 대해서는 옛날에 저에게 아주 악담을 하고 그랬던 사람들도 요새는 대표님 어르신하고 제목을 붙인 거 보니까 저에 대한 악감이 좀 풀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그 문제에 대해서는 필요하다면 담판도 하고 토론도 하고 그럴 예정입니다. 그래서 아무튼 정치판이 와서 정당이나 이런 걸 만들고 하면 자기들이 그래도 결과를 얻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니까 적어도 그 문제에 대해서 정광훈 신당, 소위 자유통일당은 아직도 그 문제에 대해 해결해야 할 점이 있다. 이것을 말씀드리고,
다음에는 이제 아까 그 북 콘서트에 대한 얘기를 꾸준히 들었는데, 그 내용은 제가 설명드렸죠. 내용을 설명드렸는데, 그건 엄밀히 말해서 이제 두 가지 요소가 있죠. 하나는 뭐 세 가지로 할까요? 하나는 책을 연재를 하고 있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국민적 여론을 살펴보고 중앙일보가 이것을 가지고 이제 박근혜 대통령의 이미지도 좀 살리고 자기들도 뭐 마케팅도 하고 그리고 옛날 태블릿 PC의 그 역사적 제과의 죄과 크라임에 대해서 그 크라임입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좀 희석시키는 그런 효과도 만들고 하는 그런 것이 하나 있을 거고 또 하나는 박근혜 대통령의 개인적인 이미지를 생각한 것도 있죠. 나 아직 건재하다. 이제 나는 상당히 회복됐다. 앞으로 국가의 원로로서 할 말을 하겠다 하는 그런 자세가 보이는 것 같고 그 세 번째로 아마 이게 가장 중요한 것일지도 모르는데 오늘 그 모임은 어떤 의미에서 유영아의 국회의원 출마 후원에 비슷한 형식이 많습니다. 그래서 아마 유영아는 경북 지역에 국민의힘 공천은 뭐 이거 확보해둔 상태일 거고 당선이 유력하게 될 겁니다. 그것이 아마 가장 큰 정치적 효과가 아닌가. 그리고 오늘 여기 저 어디입니까? 머니 쇼트요? 머니 S가 뭐지? 언론. 기사요. 머니 5야? 언론 뭐? 언론 5개사? 언론 5개사가 공동 취재한 바에 의하면 초청받은 이는 유영아 허원재 전 새누리당 의원 허원재 전 잘 모르겠고요. 그 옆에 앉았던 사람인가? 그 다음에 서상기 전 새누리당 의원 제가 알기로는 이 서상기 전 의원은 박근혜 재판에 꾸준히 단골로 빠지지 않고 참석에 방청해서 응원했다는 그런 느낌이고 김재수 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김관진 들어갈 만하죠. 한민구 전 국방부 장관 들어간 것도 들어갈 만하고 조윤선 이런 여성가족부 장관 이런 사람이 들어갔는데 아마 여기에 잘 많이 나오지 않는 걸로 봐서 정치적으로 문제가 되는 사람들은 거의 안 뽑은 것 같아요. 그렇지 않고는 잔뜩 나왔을 텐데. 그리고 뭐 누구야 또 옛날 전직 의원들로 뭐 하려고 하는 사람도 많이 뺐네요. 그리고 누구요? 김기춘 실장도 안 들어갔죠? 그렇죠? 들어갔으면 이름이 반드시 나왔을 텐데 그래서 적어도 500명 정도 모였다는데 정치인 중에서 거기에 초청받지 못해서 서운해하는 사람들이 꽤 있을 겁니다. 그러나 뭐 그래서 마음을 독하게 먹고 사십시오. 저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이미 잊어버렸습니다. 그렇고 이제 이재명의 준연동제형 유지라는 것은 자기하고 관계가 있지만 수용하기 어려운 사람들, 뭐 조국, 송영길, 뭐 또 옛날에 무슨 최강욱이나 이런 사람들 타입의 사람들 주변 사람들에게 위상정당을 많이 만들어라 하면서 이유는 아니 국민의힘이 이미 만들어가고 사람 모집하기 시작했다 이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 국민의힘이 하게 했기 때문에 나도 할 수 없이 한다 이런 느낌을 가져요. 그래서 지금 있는 신당의 운동이라는 것도 많은 경우에 국민의힘 혹은 더불어민주당의 위성정당화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 자유민주당도 아마 국민의힘 위성정당 쪽으로 키를 돌리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뭐 나중에 이게 잘못됐으면 내가 뭐 사과하겠습니다. 뭐 그렇게 될 거예요. 그런데 지금 제3정당으로 유일하게 발돋움을 하고 있는 것이 이낙연의 미래 새로운 미래? 새로운 미래. 그 뉴 퓨처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조은천 의원이 말을 잘했어요. 아니 아무것도 어디 있나?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여기야 같이 그 어디 두 의원 입장물이 오냐? 여기야. 두 의원이 뭐라고 했냐면 흡수 통합은 원칙에 맞지 않는다. 왜 니들이 더 큰 것처럼 우리는 그냥 따라가라고 그러냐? 이건 자존심이 상한다. 그리고 그 다음에 정당의 헌법인 강령과 당헌은 반드시 합의되어야 할 사항이지만 일방적인 의결이 예상된다는 거야. 근데 그 초안을 아직 저는 못 봤습니다만은 자기들에게 마음에 좀 들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가치와 비전 중심의 통합을 주장해온 저희가 묻지마 통합을 위해 몸을 던지는 것은 이율배반이다. 공간만 이동하는 통합은 불협만만 나올 뿐이다. 이 장소에서 이리 가는 건 의미가 없다는 거죠. 그리고 이런 선거 공학에 따라가지 않겠다. 그래서 이낙연 쪽에 이제 브레인 트러스트들이 진정한 의미의 새로운 미래라는 말에 건맞을 만큼 미래에 대한 블루프린트를 제시하는데 조은천 등등하고 같이 깊이 상의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것의 성공 여부에 따라서 총선 판도가 뒤바뀔 가능성이 있다. 그것이 잘 안 되고 조그만 옛날 무슨 뭐 소위 말해서 사람들이 얘기하는 더불어민주당 이중대 비슷하게 그렇게 해봤자 설마 그들 위성정당을 하리라고는 안 하겠지만 그냥 소규모로 뭐 소위 깔짝깔짝 하는 식으로 해가지고는 이낙연의 정치적 장래가 대단히 불투명할 것이다. 그런 얘기를 아니할 수 없습니다. 그거는 해줘야 합니다. 그리고 지난번에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만 보수 우파 쪽에서도 국민의힘의 어떤 그 정책 그리고 그 지도부의 그 내밀한 어떤 정치적 오리엔테이션이라고 할까 정치적 색채 이런 문제에 대해서 회의를 가진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도 그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문제에 대해서는 아마 정광훈 목사 측도 그러리라고 생각해요. 제가 미리 얘기하는 건 아니지만 그 양반은 철저한 반공이에요. 북한의 존재는 완전히 무시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쪽에 국민의힘 쪽에서는 그쪽에서 소위 말해서 속담을 알랑알랑하는 사람이 많어. 그런 사람은 어떻게 보수의 탈을 쓰고 있어, 모자는 쓰고 있어. 그치 같이 어울려서 뭘 한다? 이거 좀 이상하지 않는가? 그런 느낌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설날 2월 10일이죠? 설이? 그러니까 앞으로 한 4, 5일 동안에 더 구체적인 모습이 나타나면 그것이 이제 설날의 제사상, 차례상의 주요 화제가 될 겁니다. 이낙연은 어쩌고 무슨 조홍천은 어쩌고 뭐 이준석이는 어디를 볼까 뭐 이러면서 그런 얘기가 많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준석이는 한 3% 받았다고 지금 신문에 나와 있어요. 사실 여부는 모르겠지만 꽤 올라다 좀 내려간 모양이에요. 내려가고 그리고 거기에서 비례대표만 할 것이 아니라 양향자 의원은 성남 중원인가 뭐 어디 경기도 화성 아니 뭐야 용인 처인구 용인 처인구 그 삼성 자기가 처녀 시절에 꼬마로 삼성에 그냥 아주 밑바닥 공원으로 인생의 삶을 출발할 때 거기서 쭉 올라가지고 이사까지 된 그 자기 성장의 터 거기에서 심판을 받겠다고 과감하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야무진 여자예요. 야무진 여자인데 그저 한때 비례대표 하다가 실패하고 그 다음에 지역구로 광주에서 나왔는데 그 다음에 지난번에 뭐 공수 뭐 검수 완박 있죠. 그 사건에 개인 개성을 발휘했다고 해서 광주에서 좀 인기가 떨어졌어요 많이. 그래서 아마 이준석 쪽으로 갔는데 아마 그 사람도 개인적으로 이렇게 통합이 되면 훨씬 좋겠다는 생각을 마음속으로 가지고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대통령이 북콘서트 하는 것으로 저는 아직 자세히 읽어보지 않았습니다만은 한 시대가
마무리된다고 보여집니다. 드디어 저렇게 길게 유머까지 쓰면서 재밌는 유머까지 쓰면서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뭐 만약에 if 소위 영어로 가정법 과거 완료 하는 식으로 쓰면 여러 가지 재미있는 말이 생긴다. 이게 불란서의 속담이라고 하는데 불어를 유창하게 소개하더라고요. 만약에 한참 하면 파리도 병 속에다 집어넣을 수가 있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마찬가지의 논리를 가지고 간다면 만약을 박 대통령에게 자꾸 쓰다 보면 박 대통령이도 윤석열의 정치적 요양원에 갇힌 사람으로 중앙일보에게 꼼짝 못하게 끌려다니는 전직 대통령이란 평가까지, 그러니까 중앙일보의 병 속에 들어가 버릴 수 있다. 중앙일보는 누구예요? 홍석현 아닙니까? 홍석현의 병 안에 들어가 버릴 수 있다. 그렇게 안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내일 모레 설이 옵니다. 구정이라고 하지만 이제 설이라는 것이 돈 많고 빽 있고 하는 사람에게는 아주 즐겁고 그러지만 가난한 사람에게는 서러운 계절이라고 해서 설이라고 한다는 말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설에 모든 사람이 평안하고 가지지 않는 사람도 따뜻한 가족의 화평함 속에서 즐거운 설을 맞이하기를 진심으로 바라면서 오늘 이걸로 인사를 마무리하겠습니다. 들어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